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sve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환지 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학교 용지에 대해서 과연 그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어야 되는가라는 최근 심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지 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학교 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연 누구일까입니다. 사건의 우리가 그 발생 개요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저랑 같이. 이 사건은요.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17년 12월 15일 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처분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12월 21일 날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쟁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조합의 이 쟁점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결부자입니다. 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 청구 법인이 2020년 3월 31일 날 이 도시개발 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쟁점 토지죠. 즉 학교 용지를 취득을 했고 2020년 4월 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경기도 평택시장이 2022년도에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우리가 2022년인 경우에는 2022년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청구법인이 이 학교 용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것으로 파악을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에 지자체니까 재산세를 부과를 했죠. 그리고 이 재산세 부과 내역을 어떻습니까? 처분청, 세무서나 이제 국세청에게 이 평택시장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이 국세청은요, 이제 2022년 11월 20일이죠. 어떻습니까?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달이잖아요. 이때 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에 귀속되는 종합부동산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결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했던 이 청구법인은 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을 해서 이제 2023년 2월 13일 날 이 신청을 거쳐 같은 해입니다. 2023년 6월 7일 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건입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보류지입니다. 보류지인 이제 그 학교 용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이제 갖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해가지고 갖고 있던 그 학교 용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청구법인이죠. 이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했던 청구법인이 이 쟁점 토지 학교 용지를 소유권을 이제 이전 등기를 해갖고 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평택시장은 재산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국세청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사안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청구법인이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했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서 이 신청을 제기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 청구까지 제기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내용 정리되셨죠? 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좀 더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볼 게 참 많아요. 청구법인의 주장은요, 일단 크게 이렇습니다. 이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 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보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공고한 다음날 그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당의 토지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입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납세자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납세 의무자는요, 그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일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죠. 이때는 공무상의 사용자를 그리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어떻습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 용지는 보류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보류지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자인 경기도 교육감이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다음날에 원시 취득하였다라고 할 것인 바 2022년도에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당의 토지에 대해서 이 청구 법인의 명의로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 이 청구 법인의 어떻습니까? 청구 법인의 이제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공부상의 당의 청구 법인이 공부상의 소유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청구 법인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즉 형식론에 치우쳐서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요, 수원지방법원이 1심에서 이 조합이 처분청 등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2018년, 19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나봐요. 그래가지고 18년, 19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이 조합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합이 처분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건인데 소송에서 1심은 이겼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22년도에 이 쟁점 토지, 이 보류지에 해당되는 학교 용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당의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후행 세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 부과된 게 아니고 잘 부과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장은 청구법인이 2020년 3월 31일 날 당의 쟁점 토지를 취득을 해서 22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당의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아가지고 당의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고, 따라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국세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우리 1심에서 18년, 19년 조합이 처분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보류지에 대해서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이게 졌나봐요. 이제 패소했나봐요.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사건의 지금 진행 상황을 논거로 이제 다루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귀에 쏙쏙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좀 쉽게 접근을 하려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잘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처분청의 의견이 맞냐, 아니면 우리 청구법인 납세자의 그 의견이 맞냐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관계법령 등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법 제12조 규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종부세법 제12조는요, 이제 과세 기준을 현재 그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그리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내 소지하고 있는 인별과세잖아요. 인별로 그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그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그 금액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별도 합산과세 대상의 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이제 금액이 80억을 초과한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부세 제12조에서 12조 2항에서는요, 수탁자인 경우 이제 수탁자의 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그 신탁재산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당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와 관련돼서 이제 지방세법 납세 의무자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107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가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그 해당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돼서 6호에서가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라든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당의 사업 시행자를
당해 지방세의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요.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당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가 환지와 관련돼서 도시개발법 41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에서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 계획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그 권리는 당해 환지 처분 공고가 된 그 날이 끝나는 때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리고 보류주인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공용지 귀속과 관련된 토지구획 정의사업법 이제 63조 그 규정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도에 공한 토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이익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이제 사안과 결부시켜서 살펴봐야 될 관계 법령입니다. 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원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그 지방세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우리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또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그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즉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쟁점 토지인 경우에는 2017년 12월 21일 이제 조합이 환지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어떻습니까? 2020년 3월 31일 유상으로 취득을 해서 이제 이틀 뒤죠. 2020년 4월 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협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아가지고 당해 주택 신축 판매업을 연계하는 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건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세심판원의 얘기입니다. 이 조세심판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아까 18년, 19년 우리가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고 이제 조합 측이 이겼고 2심에서는 조합이 패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3심 대법원의 계류 중인 사안인데 18년, 19년 어떻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펴봤던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이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개발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환지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환지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보류지라든가 채비지예요. 그런데 이제 보류지, 이제 학교용지 같은 경우 이제 보류해 두는 거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류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과연 누구로 보아야 되느냐가 첨예한 그 대립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요 여러분 이 사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안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서로 같이 관심을 갖고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 자담세무에게 최인경 세무사였습니다.